네,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병헌 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청사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 통보에 유 회장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네, 인천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이 유병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유병헌 회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전격적으로 유 회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장남 대균 씨와 마찬가지로 도주할 우려가 있고 또 회사 관계자들과 모의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번 사건 함께 취재해온 권중기 기자와 함께 지금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기 기자. 네, 지금 당초 예상대로라면 이 구속영장보다는 체포영장 그리고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 지금 어디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검찰이 이 자료를 내서 예. 이 어떤 입장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아니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료인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법원에서 유병헌 회장이 본인의 입장을 떳떳하게 네. 밝히라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구원파 유병헌 회장 측에서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잘잘못을 따져보자. 그러니까 유병헌 회장이 당당하다면 나와서 법원의 판단을 예. 받아보자. 이런 의도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검찰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검찰 자료에 혐의까지 지금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횡령, 배임, 탈세 이 세 가지 혐의가 적시가 네, 돼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혐의는 적어도 추가 조사,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뒤에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 필요 없이 예.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도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을 하자면 지금 현재 앞서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예. 집행을 갔는데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유병헌 회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경우에는 예.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 한 번 이 검찰이 무력감을 나타낼 수 네네. 있다는 거고요. 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갈 경우에 금수원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염두에 예.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이 유대균 씨, 장남 대균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전례가 있고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강제 진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겠죠. 이런 우려. 그리고 검찰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 그러니까 네. 유병헌 회장에 대해서는 아직 한 차례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격적으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법원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결정하게 되는 실질심사를 벌이기까지 네. 몇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지금 일단 이 검찰은 이미 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유병헌 씨를 데려오라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구인장을 발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구인장은 검찰이 들고 아마 금수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구인장을 강제 집행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수원에 수많은 신도들이 지금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검찰이 전달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영장 청구를 했으니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 날짜에 유병헌 회장이 나오기를 그렇게 네.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인장이 사실상의 체포영장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이 강제 진입 절차 대신에 구인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 유병헌 일가 측에 전달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예. 그 영장 실질심사라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이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가서 예.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유병헌 씨 입장에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도 예.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구인장을 강제 집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을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유 회장이 만약에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바로 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소환 통보까지 거부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유 회장을 포함해서 일가 가족들 모두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인 건데, 만약에 영장 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인장과 실질심사 참석까지 거부를 한다라면 사실상 유 회장을 포함해서 유 회장 일가가 모두 잠적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오늘 소환 통보, 이 아들과 딸들에 대한 소환 통보 모두 이 무시를 당했고요. 그리고 오늘 유병헌 회장에게 10시까지 이 검찰에 나오라 통보를 했지만 불응했습니다. 예. 따라서 만약에 법원의 판단을 받자고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에도 불응한다. 그렇다면은 유병헌 회장은 더 이상 사법 절차에 응할 의지가 없다,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사실 유병헌 회장을 포함해서 일가가 이 검찰 출석을 모두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측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지금 측근으로 지목된 8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만큼 속도감 있는 수사가 진행돼 왔다가 이 자녀들에 대한 소환 통보 시점부터 수사가 상당히 막혀 있는 모습인 건데, 이 유 회장 일가가 잠적할 수 있도록 검찰이 측근 조사를 하는 그 시간을, 잠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검찰 쪽 입장에서는 충분히 절차대로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예. 유병헌 씨에 대한 직접 구속으로 가기 위한 그 사전 절차였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사전 예. 단계로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었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아쉬운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미 유병헌 회장이 네네. 언론에 등장하고 또 세월호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달 달이죠. 가까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검찰이 그렇다면은 측근에 대한 수사를 계속 물론 밟아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 자체를, 유병헌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시점 자체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측근에 대한 구속,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소환 통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응, 모든 절차를 다 밟고 나서 유병헌 회장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거는 이미 유병헌 회장에게 잠적할 수 있을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 사건, 사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에 착수가 됐지만 이 관련성에 대한 부분, 물론 지금 와서는 굉장히 지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수사가 되고 있지만, 검찰이 이 유병헌 회장 일가에 대한 범죄 정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던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사실 모든 유병헌 회장을 포함한 자녀들, 모든 일가가 이렇게 이 소환에 아예 불응하고 거의 잠적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는 이 유병헌 회장 일가가 지금까지 어떤 행태를 보였고,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들어간 이후에 사실 온갖 혐의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아이와나이 홀딩스를 주축으로 계열사를 거미줄처럼 엮어서 지금 온갖 이 탈세부터 해서 횡령, 배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번 사실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수사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나왔던 거고, 사실 유병헌 회장 일가가 이렇게 사실 이 아주 그 사법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불응하고 무시했던 이런 검찰이 여기까지는 계산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는 좀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이 사전 정보력에서 약간 좀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오늘 이 검찰 소환을 유 회장이 불응했을 때 유 회장 입장에서는 이 체포영장이 됐던 구속영장이 됐던 검찰 입장에서 조금 더 강세를 퍼부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포함해서 자녀들에 대한 추적이 지금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녀들이 추적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까지 이렇게 검찰 소환을 거부한 의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지난 1991년에 오대양 사건 재수사 때를 한번 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유병헌 회장을 대전지검에서 불렀을 때 이때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때도 사실은 충분히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본인의 입장을 소명을 해라. 그렇죠. 유병헌 회장이 구속될 거라고 예상을 못할 정도로 약간 그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타이밍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측근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소환 통보가 이미 다 이루어진 시점이고, 유병헌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헌 회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나이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들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 회장을 비롯해서 모두 지금 검찰 소환에 불응을 했고, 이 국내에서는 일단 장남 대균 씨에 대한 지금 추적 작업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담 추적팀까지 꾸려진 상황인데, 일단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지금 나흘 닷새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대균 씨에 대한 추적 작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검찰에서는 지금 경찰 쪽하고 상당히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예. 실제로 검찰에서도 전담 추적팀을 만들었지만 경찰에서도 추적팀을 만든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균 씨의 행적을 쫓고 있고요. 지금 A급 지명수배 이어서 이 경찰청에는 이 대균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 쪽에서는 실제로 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지금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균 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약간 기대 섞인 예.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해외에 있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혁기 씨, 차남 혁기 씨의 경우에는 오늘 외신 보도를 통해서도 지금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고요. 장녀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소재지를 파악해서 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지금 마찬가지로 이 유혁기 씨 그리고 장녀 예. 섬나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고, 그리고 해외의 이 외국 사법기관과 사법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유혁기 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국세청 IRS에서 이번 사건과 별개로 예. 사법공조와 별개로 미국에 있는 구원파 교회에서 이 헌금을 유용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혁기 씨의 이 현재 신병이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에 프랑스에 있다. 있다, 이런 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장녀 섬나 씨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이들이 미국과 비교적 우리 사법 체계가 잘 공조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걸 피해서 프랑스로 간 게 아닌가, 네. 이런 지금 추측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물론 검찰에서는 프랑스의 이 사법기관, 특히 경찰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이 강제 구인까지도 전망을 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내외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추적과 함께 유병헌 회장 본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오늘 안에 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유 회장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